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종합 사회복지관에서 2000년 8월 3일 체록한 것입니다. 구연자 김수녀 여사는 당시 88세였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어느 곳에 안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젊어서 신랑을 잃은 이제는 할머니 태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어떤 중년 여인이 그곳에서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었다. 마침 겨울이라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어머니 방에 군부를 떼던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방은 따뜻한가요? 아이고, 추워 죽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어머니가 춥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다음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산에 가서 나무를 더 많이 해다가는 방이 설설 끓게 불을 뗐다. 그래도 어머니는 춥다고 했다.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무슨 큰 병이 있나? 옆에 있던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듯 말했다. 여보,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라고. 그럼 무엇이오? 당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는 대신에 아내는 생긋 웃더니 부엌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 무렵 안씨라는 나이 지극한 소금 장수가 있었다. 하루는 날이 저물었는데 초저녁까지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안씨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만 묵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젊은 주인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곤란하다고 했다. 집에 방이 두 칸밖에 없는데 하나는 우리 부부가 쓰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께서 사용하셔서 주무실 곳이 없어요. 소금 장수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어머니 방에서라도 재워달라고 사정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도 남녀가 유별한데 아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반대하자 아내가 옆구리를 살짝 꼬집었다. 신랑이 쳐다보자 말했다. 그냥 어머니 방에서 주무시라고 하세요. 아내의 말을 거역할 수가 있나. 아들은 하는 수 없이 허락했고 어머니와 소금 장수는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 심심한데 담배나 같이 피우시며 서로 버타시라고 아저씨 한 분 모셔왔습니다. 뭐라고? 별소리를 다 하네. 이롭다. 모친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아들이 방문을 열었다. 아저씨, 들어가세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방에서 찬바람이 도니 소금 장수는 무거운 거적눈을 둥그렇게 뜨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방 주인이 획 돌아앉으면서 냉담한 말투로 말했다. 어디서 왔어요? 갑자기 후 하고 질문이 들어오자 걸자가 당황했는지 엉뚱한 대답을 했다.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요. 아들도 없어요. 마누라도 아들도 딸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겠다는 투로 방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담배는 피우세요. 예, 여인이 담배쌈지를 내놓았다. 심심한데 담배나 피웁시다. 약간 대찬 듯한 나이든 여인과 숲기라곤 도통 없어 보이는 중늙은이는 정답게 그러나 약간은 서먹하게 담배를 나눠 피웠다. 몇 마디 더 말을 나눈 다음에 좁은 방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멀찍이 떨어져서 자리를 폈다. 나이든 사람들이라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았지만 남녀가 한 방에 있게 되니까 서로 묘한 생각이 들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거렸다. 드디어 소금 장수가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수작을 걸었다. 눈이 그친 것 같네요.
왜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계십니까? 아주머니가 대꾸했다. 심란해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오네요.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마음이 들뜨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누었다. 소금 장수의 몸은 어느새 아주머니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소금 장수의 팔이 여인의 몸에 닿으니 권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어 놓았는데 남자는 금세 팔을 다시 올렸고 이번에는 여자가 모르는 척 받아들였다. 점차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다가 소금 장수는 여인을 덥석 껴안아 버렸다. 늙어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고운 자태가 조금 남아있는 여인에게 소금 장수는 홀딱 반하였고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정네의 채취에 여인도 정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밤새도록 운우지정을 나누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다음 날 새벽 소금 장수는 다른 마을을 향해 훌쩍 떠났는데 여인은 모처럼 느꼈던 지난밤의 정분을 끝내 잊지 못하고 아쉬워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불러 고백했다. 소금 장수는 어디로 갔느냐? 제발 좀 찾아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다오.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여 눈치를 살피는데 아내가 채근했다. 여보, 뭐 하세요? 빨리 어머님 말씀대로 하세요. 아내의 말에 신이 난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소금 장수를 찾아 집을 나섰다. 아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소금 장수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집 떠난 지 사흘 후 어떤 마을에 들리니 방금 이 마을을 다 돌고 다른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고 일러주었다. 모자는 황급히 그 마을을 빠져나와 옆마을로 가는 고갯길로 달려갔다. 고갯길 어디엔가로 가고 있을 소금 장수를 찾기 위해 아들은 어머니를 고개 몰랭이에 앉혀놓고 혼자 숲길을 뒤지며 나아갔다. 한참을 헤맨 끝에 아들은 소금 장수의 행색을 발견했다. 아들은 저만치 가고 있는 소금 장수를 불러대어 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이만저만해서 저희 어머니가 꼭 한 번만 다시 배웠으면 한다면서 소금 장수를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고갯길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 벼락인가? 아들이 소금 장수를 데려오는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어머니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원래 기력이 쇠약한 데다가 눈 오고 바람 부는 겨울 바깥 날씨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청산과부로 생활한 지 40여 년 만에 팔자에도 없는 남정네를 찾아다니려니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부끄러움은 얼마나 느꼈으며 애간장은 또 얼마나 탔을까. 두 사람은 비통해하면서 어머님이 불쌍하게도 이곳에서 돌아가셨으니 어머님을 기리는 뜻에서 이 자리에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로 하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삽과 괭이를 빌려왔다. 아들이 효자여서 하늘이 감동하였는지 어쨌는지 중간쯤 땅을 파내려 가니까 무엇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하고 살펴보니 땅 속에 조그만 단지가 하나 묻혀 있었는데 그 속에 금덩어리가 수북이 들어 있었다. 아들은 이렇게나 많은 금덩어리가 나오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으나 살아계실 때 이것이 나왔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잘 모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서름이 복받쳐 올랐다. 그때 옆에서 무슨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야야, 그게 뭐냐? 놀라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눈을 끔벅끔벅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고 있었던 듯 했다. 소금 장수가 기절에서 막 깨어난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아드님의 효성에 감동한 천지신명이 선물을 주었네요. 며칠이 지났다. 그날따라 나무가 부족해 아들이 공부를 조금만 뗐다.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방 따뜻해요? 제가 들어가서 아랫목 좀 만져볼까요? 방 안에서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당황하는 말투가 들렸다. 야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 방 따뜻하다. 정말로 따뜻하다. 아들이 웃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웃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니 부부는 그냥 웃음이 났다. 옛사람들이 이 방 저 방 다 좋다지만 서방이 제일 좋다. 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안골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이릅니다. 골자는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중늙은이는 조금 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사귀어서 정이 든 정도 또는 사귀어서 든 정입니다. 몰랭이는 산마루, 길목, 모퉁이 등을 나타내는 기호지방의 방언입니다. 행색은 몰골, 즉 겉으로 드러나는 차림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문화와 역사, 전설 설화 가운데 소금장수와 어머니라는 꼭지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소장품인 담뱃삼지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지역의 설화, 이야기 자료에서 소금장수의 아들, 서기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온초랑 작가의 지역의 문화, 한국문화원연합회에 할머니가 손자를 아궁이에 던질 만큼 화가 난 이유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장영주 선생이 지은 책, 소금장수원님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유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사가 작성하고 서상균 기자가 일러스트를 그린 남구 비화, 잊혀진 용호동 분계염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클리바트 코리아, 1238F, 핀터레스트, 아이스탁,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